안녕하세요. 한경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수석 백수련입니다. 줄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현악기라고 하는데요. 현악기의 종류에는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기타, 하프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하프는 서양 음악 악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등장합니다. 그 후 류트와 기타 등 악기가 발전을 했는데요. 무릎 위에 올리는 비올, 그 후로 악기가 조금씩 작아지면서 어깨 위로 올리게 돼서 지금의 바이올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린은 활로 줄을 그어서 소리 내는 찰현 악기인데요. 음역대가 높기 때문에 주로 선율을 연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꼭 반주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무반주 바이올린 곡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용한 바흐 음악도 있고요. 기교적인 파가니니 카프리스도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에 송진을 발라서 마찰력을 높인 다음에 줄을 그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때의 소리가 이 나무 안속을 한번 이렇게 돌면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 포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음질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 F홀이라고 여기 F처럼 생긴 이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소리가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바이올린의 이 모음체를 중심으로 턱받침과 어깨받침이 바이올린 연주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지판에 왼손 손가락을 움직여서 음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팩을 조절해서 튜닝을 하게 됩니다.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가운데에 있는 이 작은 나무는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줄의 장력을 버텨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랑의 인사가 유명하지요. 활로 줄을 그어서 소리를 내는 걸 아르코라고 하는데요. 튀겨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줄을 퉁겨서 소리를 내는 피치카토 주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타카토와 같이 피치카토 주법을 연결해서 기교적인 부분을 연주할 수도 있지요. 바이올린 종류는 같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나이대의 몸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른 악기는 있지요. 음역대는 제일 낮은 음은 솔 음인데요. 풍부한 음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음역대가 높은 편인데요. 예를 들면 한계가 사실은 그렇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음악에서는 굉장히 높은 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 도까지 소리를 내면 꽤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인기가 많은 악기입니다.
여러분들 길가에 보시면 피아노 학원 다음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음악 학원이 바이올린 학원이기도 하지요. 사실 현악기 중에서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기도 하고, 현악기 중에서는 가장 연주하기가 아이들부터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올린이 제일 인기가 많은 악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즈키 교재가 가장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바이올린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에튜드나 교재용, 학습용 연습곡은 많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곡들을 엮어놓은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급자들은 아무래도 저렴한 악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요. 초급자용 악기라고 해서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다. 음정을 내는 데에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음색이 점점 더 좋은 악기를 선호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값이 비싼 악기로 옮겨가게 되겠죠. 제가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악기를, 정말 다양한 가격대와 정말 다양한 악기 바이올린을 연주를 한 번씩은 해봤는데요. 정말 단 한 대의 악기도 음색이 똑같은 악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선호하거나 원하는 악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00년이 넘어가면 오래된 악기라고 하는데 그런 오래된 악기는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기를 만든 장인의 솜씨와 비법 이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악기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기를 찾는 연주자들이 있을 수 있고 찾지만 연주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박물관이나 후원자들이 소유한 악기를 대여해 주기도 합니다. 바이올린이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소리도 예쁘게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율 악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래를 하고 싶거나 많이 들었던 음악을 연주하기가 아무래도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작을 할 때에 저도 그랬지만 제가 최근에도 악기점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4분의 4 사이즈를 이제 풀 사이즈 바이올린이라고 하는데 제일 싼 거는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의 악기여도 시작하기에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초급자여도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소리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학생의 선호도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작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색과 음질의 차이겠지요. 같은 음정이 날 수 있더라 하더라도 얼만큼 깨끗하게 고급스러운 소리가 날 수 있느냐, 연주자의 역량에도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악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음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가의 악기를 선호하게 되기는 하지요. 내가 소리가 큰 소리를 바라는지 아니면 질감이 부드러운 악기의 음색을 바라는지 예쁜 소리를 바라는지 다소 거칠더라도 그건 아니다. 잠깐만. 취향입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 교육부, 한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든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의 현악 챕터 비발디 4개 중 겨울을 들으시면 바이올린의 매력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악기를 직접 연주하거나 배우는 거에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악기의 가격이 입문용은 크게 비싸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장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실 의향이 있으시면 굉장히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